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위축성 위염입니다.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어도 위장병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도 다양한 위장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오늘은 그 중에서 위축성 위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축되었다. 스트레스 또는 체질적인 요인 이런 거에 의해서 위축이 될 수가 있죠. 자,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장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위장의 점막이 위축되어 얇아지는 질환 이랬습니다. 위장의 점막이 얇아진다. 물론 이제 반복되는 염증에 의해서 얇아지기도 하지만 위축성 위염 환자들은 보면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살집이 없는 사람들, 퉁퉁한 사람들을 보면 살집이 좀 있죠. 두툼하고 마찬가지로 위장벽도 마찬가지일 텐데 살을 보면 바짝 마르고 피부가 아주 얇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위장도 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예민하죠. 퉁퉁한 사람보다도 마른 사람들이 예민하죠. 그럼 그 예민한 것이 위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벽이 얇은데 거기에 자꾸 자극이 가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게 위축되는 양상을 띱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둘이죠. 스트레스 몹시 받는 겁니다. 하나 얘기하면 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 이래도 열 그래도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축성 위염 환자들은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얇아진 위벽이 염증을 없애준다고 이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형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런저런 치료에다 잘 안 되면 한의원에 와서 치료하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의 증상을 보면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되는데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말랐는데, 그러지 않아도 위벽이 얇은데 입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순환이 더 반복이 되는 것이죠. 또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이거는 담음의 형상인데요. 담음의 현상인데요. 이 담음이라는 것은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담음이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한의학적인 독특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학에는 없기 때문에 담음에 의한 병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치료가. 그러나 그럴 때 한방적인 치료는 담음을 치료해주면 잘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입니다. 만성 피로죠. 위축성 위염의 한의학적 원인은 위음부족이라고 그랬어요.
위음보족이라는 게 뭐냐면 위장에 음혈이 부족하다. 음혈이 부족하면 어떠냐면 말랐다, 위벽이 얇다 이런 뜻이에요. 얇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민한 사람이 자꾸 염증 반응, 자극을 오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위음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의 한의학적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음부족이에요. 그러면 위음부족이 어떤 사람한테 잘 나타나느냐? 바로 피부가 얇고 살이 없고 엉덩이도 작고 입술도 얇고 이런 사람들이 코가 오똑하고 코에 살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위음부족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음부족을 진단할 때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 위음부족을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검사상에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사상에 안 나와요. 위음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위축성 위염의 치료가. 그러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서 치료하면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축성 위염의 첫 번째가 위음부족인데 이게 가장 원인 중에서 중요한 원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위열, 비열, 식정열입니다. 다 열자가 붙었죠. 열은 화잖아요. 염증 반응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식정열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저녁 식사를 과식할 때, 또 식사를 잘 안 하다가 배고프면 그냥 너무 마음껏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이 반복되면 식적이 되고 거기에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비열은 보면 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속생이 잘못됐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위열이고요. 명문화세라는 것은 남성들이 소화가 만성적으로 안 될 때, 특히 위축성 위염으로 소화가 안 될 때 보면은 명문화세에 의한 그런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변도 자주 보고 허리도 아프고 식욕도 떨어지고 또 음낭 밑은 축축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게 위축성 위염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명문화세인 경우가 많아요. 중기부족은 이제 코가 길고 늘씬하게 생긴 사람들. 위축성 위염은 흔하게 진단되는 질병이지만 하지만 방치할 경우에 위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장생피 화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위장병인데 이런 것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같은 위축성 위염이라 할지라도 발생 원인과 치료법은 체질에 따라서, 체질이라는 것은 네 가지 체질 아니에요. 생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13,500가지로 나눠요. 그 원인을 아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치료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그 원인을 찾아내면 한의학적으로 위축성 위염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